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 페이지 169. 169페이지.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죠?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근데 여기에 이 구조재료 설비라는 게 구조, 재료, 설비 이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매년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납니다. 한 문제는 꼭 나. 근데 문제는 뭐다? 설비 쪽에서 대다수가 여기서 납니다. 근데 문제는 설비가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거. 이 건축물에 설비 들어가는 게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매년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나는데 30년에 한 번씩 나는 것만 낸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나긴 나는데 30년 만에 한 번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거. 그것만 골라서 낸다. 그리고 한 번 나면 앞으로 30년 동안 또 안 나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군법, 건축법 7문제 중에 목표가 몇 개라 했죠? 5개라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게 뭐 날린다? 이거 날리자는 얘기야. 이거 찍어서 맞추면 다행이야. 근데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건 아니고 이 설비의 성격이 뭔지를 잘 생각해보고 관련돼서 잘 찍어봐. 그럼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어. 모르는 문제라고 모든 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만들 때는 뭔가 이거 상식적으로 뭔가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이거 같다라고 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찍어라. 그것밖에 말씀 못 드려. 그래서 한 문제는 여기서 날린다.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다만 구조적으로다가 시험 문제가 그래도 두세 번 났던 게 있어. 그게 몇 번이죠? 첫 번째 거야. 거기 건축물의 구조안전 아는 거 나오죠? 그중 2번 구조안전 확인. 구조안전 확인. 이게 시험 문제에서 두세 번 출제됐던 거니까 요거는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반복적으로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사실은 본다는 경우는 한도가 있어.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 났던 것들만 몇 가지 찍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볼 수 없어. 그건 거의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책에도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전혀 책이 없는 게 하나 나올 거야. 그게 바로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그래도 책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거는 아예 없는 것들은 여기 파트에서 이 설비 파트가 문제가 돼요. 자, 첫 번째 구조안전 확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 누가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았으면 이제 공사 시작한다고 뭐 하러 가죠? 착공 신고하러 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건축 허가 받은 대로 나 뭐 하러 간다? 공사 시작할래요 라고 신고하는 걸 뭐란다? 착공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럼 착공 신고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 간다? 일단 누굴 찾아가야 돼? 건축주가 누가 찾아간다? 설계자. 자, 설계자를 찾아가서 설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이 건축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다. 이게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확인 서류. 설계자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한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뭐한다? 확인하는 서류. 이거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설계자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 돼. 근데 저게 장난이 아니에요. 건물 오래된 거 있죠? 저도 전번에 제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좀 용도 변경하려고 그래서 용도 변경하려더니 구조안전 확인 서류 가져오래.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설계자, 건축사 설계 사무실 갔어. 그래서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하나 확인하려고 하니까 구조안전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구조안전 확인하는 데 들어간 돈이 2천만 원이야. 그거 확인하는 것만.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하는데 2천만 원 달래요. 무슨 이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무슨 건물 가지고서 에이씨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현재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받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구조안전 확인한다는 게 완전히 걔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이게 붕괴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서 무슨 2천만 원씩 받아달라고 해서 그때 안 했는데 그리고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말았거든. 어쨌든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건축주가 누구한테 제출한다? 착공 신고할 때 누구한테? 바로 허가권자한테 이걸 뭐 해야 된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걸 제출하랍니다. 자, 그러한 건축물이 있더라. 어떤 건축물이고 다 그럴까? 아니요. 이러한 건축물들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외우는 방법은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이렇게 외워야 돼요. 2층 이걸 하나씩은 죽었다 깨려도 못 외워.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천재가 아닌 난 하나씩은 못 외워. 그리고 어떻게 외운다? 한꺼번에 외워.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2층 이상 되는 건축물들. 그러니까 2층 이상이니까 웬만하면 다 2층 이상이잖아.
웬만하면 다 여기 다 걸려버려. 2층 이상이니까 구조 안 좋아. 옛날에는 3층이었는데 2층으로 낮춰버렸어요. 또 하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벌어진 건축물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 공동 이런 것들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것만 나는 게 아니라 항상 괄호 속을 조심하라 그랬죠. 2층 연인데 목구조 건축물이 있어요. 무슨 구조? 목구조. 목구조라는 게 뭐죠? 나무구조. 뭐가 나무구조야? 요거 뭐죠? 기둥. 위에 걸쳐져 있는 거 보. 기둥과 보가 뭐로 돼 있다? 목구조. 그러니까 기둥과 보는 어떤 식으로 얽혀지죠? 이게 기둥이야. 이게 보죠? 서로 이렇게 묶여져. 끼워 넣기 해가지고 나무로 만드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못으로 박는 게 아니라 끼워 넣기 하거든. 이렇게 끼워 넣기 하죠? 이렇게 돼 있는 목구조 건축물. 이거는 2층 이상이 아니고 몇 층일까? 3층 이상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랍니다. 그럼 목구조 건축물은 더 강화된 거야? 완화된 거야? 강화야? 완화야? 이 말뜻이. 2층 이상부터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 그런데 목구조는 몇 층부터? 3층 이상부터. 그럼 강화야? 완화야? 완화시켜주는 거죠. 왜? 이유는 나무구조로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갖고 따지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지진과 관련된 거예요. 지진. 그럼 지진으로 흔들어 제꼈을 때 뭐 일단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 흔들어 제끼면 다 부서져. 저 기둥이. 그죠? 근데 목구조 건축물은 부서집니까? 탄성이 있습니까? 탄성 있잖아. 웬만큼 흔들어 제껴도 괜찮아.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다다미 빵들 있잖아. 그 다다미 빵들이 다 무슨 구조야? 목구조식으로 돼 있잖아. 걔들은 지진이 워낙 많으니까 다다미 빵 만든 게 목구조로 만든 이유가 바로 웬만한 탄성에도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말라고. 아셨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층수로서는 3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서인데 연면적도 문제가 돼. 아까 연면적 얼마죠?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조안전 확인서로. 그런데 목구조는 얼마부터? 300제곱미터 이상 같죠? 왜? 2층이니까 3층이잖아. 그럼 200이면 얼마야 돼? 300이어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거든? 500이야. 이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죠? 이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은 2층 이상이 아니라 3층 이상. 연면적은 300이 아니라 500이라는 거. 요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2층, 3층, 200, 500. 300이 아니야. 200, 500 이상부터 뭐가 필요하다?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것.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진 능력 공개라는 게 있죠? 건축물에서 내진 능력 공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게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일까? 바로 요거. 요 두 가지 있죠? 요거. 목구조 건축물도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가. 2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3층 500제곱미터 이상. 요거는 모두 필요하다? 그런 지진에 대한 뭐라 해야 돼?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지진적으로 뭐다? 이러니까 버틸 수 있다. 이게 지진 얼마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러는 뭘 갖다 거기다 공개해야 돼? 예,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이게 지진 얼마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걸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야. 이 건물은 지진을 왔다. 그걸 내진 능력 공개라고 한단다. 내진이 무슨 뜻이죠? 내진. 내진 능력. 내진. 이 내가 무슨 내자야? 견딜 내자야. 우리 내력박할 때 내자야. 내진. 지진을 견디는 능력. 그게 내진 능력이야. 아셨죠? 견딜 내자. 내진 능력. 지진을 견디는 능력. 이걸 공개해야 되는 것. 이런 두 가지 건축물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아셨죠? 그 다음에 직통계단 등 해가지고 또 잡다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정리하죠. 우리 그린국법에 보면 롯데월드 있었죠? 그 롯데월드 안에 설치되는 뭐가 있었다? 피난안전구역이 있었죠. 롯데월드와 뭐 떠올려야 돼? 피난안전구역. 이 피난안전구역은 어떤 건축물에 설치해야 되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자, 무슨 건축물이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이죠? 무슨 건축물? 아니야. 초고층 건축물하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고층 건축물. 무슨 건축물? 고층. 그래 놓고 다시 고층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로. 30층 이상, 50층 미만. 이 사이를 뭐라 부르죠? 준초고층. 30층부터 50층 미만. 즉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이 아닌 것. 30층 이상 되는 것 중에 50층 이상이 아닌 것. 그럼 그걸 준초고층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50층 이상을 뭐라 부른다? 초고층. 그걸 초고층이라 하죠. 결국 이 둘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고층 건축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까지는 준초고층, 50층 이상부터는 초고층.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냥 고층을 치부낸다. 왜? 고층은 30층 이상 되면 다 고층이잖아. 30층, 40층, 50층, 80층, 100층 다 고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층 쓰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중에 초고층 건축물은 어디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죠? 지상층으로부터 몇 개층? 30개층 이내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상층으로부터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몇 층? 여기가 30층이야. 30층 이내마다. 여기 속에다 1개소 이상, 또 30층 이상마다 1개소 이상, 30층마다 30층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설치를 했는데 24층에다 설치했어. 그럼 24층부터 30개층 이내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30층, 60층, 90층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30개층 이내마다 그랬으니까 24층에도 설치할 수 있죠? 24층에 설치했으면 거기서부터 30개층 이내야. 그랬더니 24층에다 설치했고 그 다음에 몇 층이야? 그 다음에 40층에다 설치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40층에서 또 30개층 이내. 그러면 이제 70층이 되니까 60층에다 설치한다. 65층에다 설치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설치하는 게 설치했으면 그거로부터 30개층 이내. 거기서부터 다시 30개층 이내. 이런 개념으로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준축고층들은 어떻게 설치하죠? 준축고층 몇 층짜리 생각할까? 40층짜리 생각해봐. 준축고층이죠? 이걸 어떻게 설치하죠? 전체 층수의 얼마 되는 부분? 2분의 1. 전체 층수의 2분의 1. 그럼 몇 층이야? 20층이죠. 거기서부터 상하. 위로 상, 아래 하죠? 상하 몇 개층? 5개층. 여기다 5개층, 밑으로 5개층. 그럼 몇 층이야? 밑에는 15층, 위에는 25층. 요 사이가 되겠죠? 상하 5개층이네. 몇 개 이상? 1개소 이상을 설치하라. 여기다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축고층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 되는 층으로서 상하 5개층 이내에, 그러면 결국 15층부터 20층 사이에다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아셨죠? 말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그냥 2층 연이 노빌삼 이런 식으로 두 문자로 다 머리 글자로 외우는 걸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그림법이 잘 돼 있는 게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자꾸 떠올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억력으로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 거 뭐죠?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빨리 들어와. 사람 눈에는 글자로 외워지는 것보다도 사진 보거나 그림 보고 하는 것이 제일 빨라. 그건 인간의 모든 본성이 다 똑같아요. 아까도 마지막으로 외우는 건 글자로 외운 데서 그림으로 외운 데서, 글자도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이걸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이쪽 페이지 여기 박스 속에 여기 두 번째 줄 여기쯤 있었어. 이렇게 찾아내는 게 결국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걸 글자로 읽는 게 아니고죠. 박스 요 밑에 여기 있었어. 저쪽 이쪽 페이지 상단에 있었어. 이건 그걸 글자로 외운 게 아니라 그걸 그림으로 외운 거거든. 사람의 머리는 가장 빨리 기억하는 게 뭐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내가 갔다 왔다는 거 같다 뭐 할 때 한번 여행 갔다 왔다고 쳐봐. 그럼 여행 갔다 온 걸 갔다 와서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 첫날 출발할 때 어디 들려서 어디 갔다 쭉 얘기하라면 얘기해 못해? 여행 갔다 와서 얘기하라면 얘기해 못해? 하죠. 그걸 글로다 써. 글로 써놓고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글을 읽어보고 그냥 너 이거 지금 이거 읽어보고서 거기 갔다 왔던 이 상황을 한번 얘기해봐. 그럼 얘기해 못해? 해? 가보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일본 도쿄 갔다가 도쿄에서 어디 갔다가 어디 시장 갔다가 어디 들렸다 이렇게 와가지고 온천에 들려서 뭐 했다 그래서 왔다 라는 글이 쫙 써있는 걸 보고 한 20페이지 되는 거 쓰는 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다시 네가 얘기해봐. 얘기해 못해? 못합니다. 눈으로 읽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재생해봐라. 죽었다 깨도 그거 100번 읽어도 그거 다 기억 못해.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들어보셨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뭐죠?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야. 그러니까 눈으로 다 갔다 온 상황을 쭉 한번 보고 왔다면 머릿속에서 그 상황이 시네마스코스프 그냥 필름으로 다 쫙 펼쳐지잖아. 어디 들려서 뭐해서 쭉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른 거야. 따라서 글자로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또는 사진으로 그렇게 실제로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게 머릿속에는 월등하게 잘 박힙니다. 그래서 항상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걸 외워야 그래야 확실하게 기억이 되지. 한두 번만 봐도 외워져. 그런데 글자로 외워두면 절대로 머릿속에서 그게 오래 가지 못해. 아셨죠? 그래서 그림문법을 자꾸 보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력에서 그거 보면서 아 거기 이런 게 있었어 이거 떠올려야 돼. 그게 가장 기억력에 오래 남고 빨리 갑니다. 아셨죠?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헬리포트 설치라고 했죠. 첫 문제가
옛날에 한 번 났었거든. 그러고 안 나거든. 근데 헬리포트 설치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세요. 자, 어떻게 정리한다? 헬리포트. 자, 건축물의 전체 층수가 아니라 몇 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래?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이거부터 출발해. 그럼 전체가 최소 몇 층이다?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있어. 잘 봐봐. 11층 이상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몇 층만 따지는 거야? 11층 이상 부분만 따지는 거야. 그럼 11층 바닥 면적 나오죠? 나와 안 나와? 여기 12층 바닥 면적 나오죠? 여기 13층 바닥 면적 나오죠? 이거 몇 층짜리야? 13층짜리야. 이게 11층이니까. 그죠? 11, 12, 13층 맞죠? 그럼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그럼 어디만 따진 거야? 여기만 따진 거야. 11층, 13층. 요 바닥 면적계가 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가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 예,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11층 이상 되는 분의 바닥 면적이 얼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첫째, 옥상의 지붕이 무슨 지붕으로 돼 있다? 평지붕. 옥상의 평지붕이죠? 그럴 때는 여기다 뭐 설치한다? 헬리포트. 헬리포트가 뭐죠? H자 동그라미. H자 동그라미가 뭐죠? 헬리콥터 착륙장. 저걸 뭐라 부른다? 헬리포트가 헬리콥터 착륙장을 말해. 여기 H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여기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만약에 옥상에 있는 지붕이 무슨 지붕으로 돼 있다? 똑같은 저건물인데 위에가 뭐로 돼 있다? 경사진 지붕. 경사진 지붕이 뭐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경사진 지붕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쪽은 안 보이겠지? 이건 저쪽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런 꼭대기로 돼 있다면 그때는 이 안에다가 어디에다가 이 속에다가 근데 이 안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라는 얘기야. 룸 방을 만들래. 그리고 이건 뭐로 쓴다? 이거는 대피 공간. 여기다가 대피 공간이란 방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헬리콥터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되고 이런 구조로 됐을 때는 이 안에다가 대피 공간을 설치할 것. 자, 조건은 둘 다 무슨 조건이야?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설명할 수준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왜 11층이라는 게 나왔죠? 이 11층의 개념이 뭐죠? 이 11층이 뭘 뜻하는 거야? 11층이 뭘 뜻하는 거야 이게? 상식으로 때려봐. 뭐 같아? 11층. 11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11층이야? 불이 났을 때 외부에서 고가사대를 올려가지고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최대 층수가 사실은 10층까지라고 본 거야. 언제는?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요새는 몇 층도 올라가? 25층 무슨 50층까지 올라가냐. 50 올라가면 그거 부러진다. 그러니까 보통 25층에서 30층 이 정도까지는 지금 고가사대가 올라가거든. 우리 이삿짐 올라가는 것도 보면 25층까지 보통 올라가잖아. 근데 이 당시는 몇 층이었었어? 10층까지 밖에 고사대로 못 올라가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10층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외부에서 구출을 못하는 거야. 외부 구출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뜻이야. 11층이라는 게. 그리고 바닥 면적이 1만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이거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1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무슨 말 같아? 그렇죠. 면적이 넓다. 그럼 면적이 1만 이상 된다는 얘기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1만 이상 되니까. 그럼 여기 직장인들이 이런 사무실에 직장인들이 있었는데 11층 이상 되는 직장에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여기에 사람들이 한 200명, 300명 있었어. 그래서 합친 게. 근데 갑자기 불 났어. 외부에서 밖에 밑에서 붙인 불이 타올라오고 있어. 자, 이거 외부에서 구출돼 못해. 지금 보고사들이 못 올라가. 그럼 뭐 해야 돼? 살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내리면 되죠? 예, 11층 이상에서 뛰어내리면 되죠? 말 안 되는 소리잖아. 뭐밖에 없어? 옥상밖에 없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그럼 옥상에서 뭐라는 얘기야? 헬리콥터 빨리 와가지고 구출해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11층이라는 건 고가사대가 올랐은 그 당시 최대 높이였었고 두 번째 1만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출할 것이냐? 옥상이 평지벽이면 여기다 뭐 만들고 헬리콥터 만들어가지고 구출해서 도망가게 안 들고 만약에 경사진 지붕으로 돼 있으면 헬리콥터 여기 착륙해 못해? 물론 헬리콥터가 잠자리냐? 그죠? 요 뾰족한 끝에 여기 잠자리야? 여기 앉을 수 있어? 못 앉지?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안에다가 대피 공간에는 룸을 만들어. 이런 룸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 이 룸은 어떻게 돼 있을까? 화재가 났어도 불이 들어도 여기는 불길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웬만큼 밖에서 뜨거워도 여기는 달궈지지 않도록 단열재로 다 만들어란 얘기야. 그리고 요 속에 들어가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란 얘기야. 그 속에 숨어서. 나중에 통닭구이가 될지언정 여기는 그래도 뭐다?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불길에는 거기 휩쓸리지 않는 공간을 이 안에다 만드는 걸 무슨 공간? 대평화를 만들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개념을 이런 식으로 만든 법이 만들 때는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왜 11층이지? 궁금한 적 없었어? 왜 1만제부터지? 궁금한 적 없었죠? 왜? 애우라니까 그냥 애워야지 뭐. 뭔지 몰라도. 애워지냐? 안 애워지지.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게끔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일단 거기까지. 자, 옆에 뭐도 나오죠? 건축구조기술사 협력해서 설계하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데 네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란 얘기야. 왜? 위험한 건축물이니까 누구를 통하라? 건축구조기술사가 뭐죠? 건축구조기술사. 일단 앞에 뭐가 나와? 기술사란 말이 뒤에 나와. 기술사는 전문가야? 아니야? 전문가야. 기술사자 들어가면 다 그냥 전문가란 개념이야. 건축구조기술사. 건물 짓는데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결국 안전하게 지으려면 이 건물이 붕괴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건축구조기술사야. 사실은 상당히 전문 직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 이거 위험한지 아닌지 건축기술사 협력을 봐서 설계하지 지멋대로 설계하지 말래. 아무리 멋진 거 설계하면 뭡니까? 옛날에 내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어. 멋진 건물을 졌어요. 어떤 건물을 졌어? 이런 건물을 졌습니다. 이런 거 졌어. 어? 그죠? 그래서 이거 몇 층이야? 몰라. 한 100층 정도 짓는 건물을 이렇게 져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죠? 그랬다가 여기가 또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200명 들어있던 사람 다 뒤지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뭐 하느냐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지나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함부로 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과연 여기 있는 여기가 이 무게를 여기서 지탱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해야 되죠. 그런 식이야. 쉽게 말하면. 따라서 건축기술사는 멋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그 사람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하라. 설계자가 이멋대로 설계하지 말고 건축기술사한테 협력을 받아서 나중에 건축기술사가 이건 안전하다는 그 증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건물은 그 건축 설계 통과해서 허가받을 수 있지. 건축기술사가 협력해 준 게 없으면 흔적이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런 건. 자, 그런 것들이 있더라. 몇 가지 있어? 쭉 열거돼 있죠? 6층 이상부터 특수구조 뭐 다중이 건축물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시고. 창문 등의 차면시설하고 나오죠? 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몇 미터 이내? 2미터 이내. 뭐가 보인대? 이웃집의 내부가 보인다. 이것도 그냥 외우면 안 돼. 한 번만 이것도 들으면 돼요. 봐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담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야? A, B라는 두 개의 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미 뭐가 있었어? 주택이 있었어요.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 주택이 있었어. 근데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새로 건물 하나 또 져요. 이쪽 있는 사람이. 근데 여기다 뭘 만들죠? 창문을 만들어. 근데 이 창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인접대지 경계선이 어딜 말하죠? 담장 위에가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니들 집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게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로부터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에? 2미터 이내에 뭐가 있다? 창문이 만들어지고 이 창문을 통하여 뭐가 보인다? 이웃집 내부가 보이더라.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 내부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을 무슨 집이란다? 조망이 좋은 집이라 이렇게. 예, 전망이 좁다 이거죠. 그죠? 남의 집 안방이 다 들여다보이는 걸 뭐란다? 전망이 좋은 집 이렇게 말하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여기다 뭐 쓰자는 게 가림막을 칠한 얘기입니다. 가림막이 뭐죠? 차면시설. 있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원룸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데가 많아. 그래서 차면시설. 그게 이웃집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2미터 내에 창문이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여기가 보이지 않도록 여기다 가림막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 보이지 않게끔 저쪽에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간단한 거야. 자, 건축 설비로서 승강기 하고 나오죠. 그래서 승강기도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피난용 승강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새로 신설된 거 몇 년 된 얼마 안 됐어. 그거 하나만 기억하죠. 이때 피난용 승강기라는 게 뭐죠? 무슨 건축물에다가 고층 건축물에다가 뭐 설치한다?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래. 이때 고층 건축물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야? 피난 안전구역 있죠?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그 해당 층에 가면 여기 피난 안전구역 층 있잖아. 요 층에 도달하면 거기에 뭐 있죠? 여기는
피난 안전구역입니다라는 게 그게 써 있어요. 노란 글씨로 다 큼직하게 그 노란 바탕에다 검정 글씨인가 빨간 글씨야. 그러다 진하게 써 있어. 그럼 피난 안전구역 그 층까지 가면 그 층에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 엘리베이터가 바로 무슨 승강기다? 피난용 승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떤 특성을 갖죠? 저기 밑에 1층 있죠? 그 피난층이라 그래. 피난층까지 직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근데 이건 일반적인 평상 다른 엘리베이터하고 달라요. 왜 다르게 만들었죠? 첫째, 웬만한 전기가 나가도 그건 전기가 쉽게 안 나가. 물론 아주 안 나갈 수는 없어. 나중에 가열이 되게 되면 나가요. 근데 보통은 저 벽 있죠? 벽을 만들잖아. 벽 가운데 안에다가 통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전선이 거기 들어가 있어. 저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별도의 전선을 따로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웬만한 열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녹지를 않아.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럼 상당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작동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다른 엘리베이터들은 수도에서도 피난용 승강기는 아직 가동이 될 수가 있어. 물론 계속 가동된다는 보장 못해. 어차피 불길이 심해지면 다 녹아버려. 천도시 되면 속에도 콘크리트에서 다 녹아버리고 콘크리트 터져버리잖아. 저 천도 되면요. 저기서도 터져요. 왜? 저 속에 뭐 들어있어? 콘크리트 속에. 공기 있어. 공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속에 약간 미세한 공간 있죠?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열이 가해지면 뭐 해야 되죠? 팽창하잖아. 그 팽창하면 저 벽이 뭔다? 터져버린다고. 퍽퍽 터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게 돼 있어.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도 주저앉는 이유가 열이 높아지면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러면 속에 있는 것도 전선 다 녹아버리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작동 수습돼.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가 웬만큼은 작동이 되는 거야. 거기 빨리 가라는 얘기야. 가면 뭐 할 수 있다? 타고 내려갈 수 있더라. 그럼 100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는데 그게 말이 돼서 뛰어내려가는 거지. 그게 쉽습니까? 그죠? 그런데 차라리 뭐죠? 엘리베이터 타고 얼른 내려가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승강이다? 피난용 승강이랬더라. 그거고. 이 피난용 승강기는 그 구조적으로 거기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뭐 설치래? 승강장 바다 면적. 이게 나오죠? 승강장 바다 면적. 승강장이 어디죠? 승강장이 뭐야? 승강장. 엘리베이터 타는데 요거 우리 집 밖에 문 열고 나가봐. 나가면 엘리베이터 앞에 있죠? 그 앞에 공간. 그게 승강장이야. 버스 승강장 있잖아.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데 이게 승강장이야. 그 바다 면적은 최소한 한 대당 몇 제곱미터는 돼야 될걸? 6제곱미터 이상을 만들어라. 너무 좁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왜?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오죠. 너무 좁아버리면 거기서 압사다녀. 그러니까 한 대당 최소한 6제곱미터 이상은 앞에 공간을 만들 것. 그 엘리베이터 타기 위한 앞에 공간을 최소한 한 대당 6.5m 만들어라. 그게 핵심 단어야. 아셨죠? 나머지는 뭐 상식적으로 정리하면 되고. 그 정도만 하죠. 인증받은 진흥형 건축물에 대한 만화 그런데 진흥형 건축물 그랬는데 이 진흥형이라는 게 뭐죠?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써있어. 인텔리전트 빌딩. 무슨 말이야 이거? 밖에서 이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자통제라.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 나올 때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려고, 그죠?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뭐죠? 깜빡 까먹고 그냥 나올 때 있어, 그죠? 그때 나왔는데 그걸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 자체가 없어, 그죠? 끈 것도 같고 안 끈 것도 같고.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가야지 뭐 방법이 뭐 있어, 그죠? 집에 다시 돌아가야지. 가서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확인하고 안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굳이 간다? 아니요. 여기서 핸드폰에서 보면 돼. 그럼 딱 보면 우리 집에 그게 나와. 그래 주방 누르면 주방이 떠. 거기에 지금 물이 끓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꺼야 되죠? 아니 여기서 끈다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핸드폰 조정해서 끌 수 있어.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껌껌하잖아. 그럼 껌껌한 방에 들어가고 혼자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가기 전에 미리 불 켜놓는 거. 내가 찾아서 보일러도 작동시킬 수 있고 그런 것. 또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서 바로 내 핸드폰에 연락이 와. 찌릿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 집 상당히 이런 거 같다는 거. 우리 딸내미 공부 잘하고 있는지도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죠? 모든 걸 전자장치로다가 그 건축물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이런 걸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만큼 화재 날 가능성도 적고 화재가 나도 빨리 진압할 수 있겠죠? 그런 설치를 했다면 이쁜 짓 했으니까 너는 세 가지를 뭐를 시켜준다? 완화시켜준대. 뭐를 완화할까? 조경 면적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완화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한대. 이렇게 돼서 조경, 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을 얼마나 완화하죠? 100분의 80
5까지만 하게 해준대. 그럼 원래 조경할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었어. 법적으로. 그럼 조경할 100제곱미터면 조경 얼마만 하면 돼? 85제곱미터만 하란 얘기야. 15제곱미터는 조경 안 해도 돼. 15%는 안 해도 된다. 그게 100분의 85라는 게 강화야 완화야? 완화야. 100제곱미터 조경할 걸 85제곱미터까지만 조경하라 이 말이니까 15는 안 해도 되죠? 그만큼 돈 덜 들어가는 거야. 완화라는 뜻이야 이게. 아셨죠? 용적률하고 높이자는 얼마까지 완화인데? 100분의 115. 이거는 작은 게 완화야? 큰 게 완화되는 거야? 원래 여기 높이 100m까지 질 수 있는 걸 몇 미터까지가? 115m까지 시켜주겠다. 완화죠? 용적률도 원래 짓는 용적률의 100%였다면 115% 지켜줄게. 그만큼 완화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조경은 작아지는 게 완화시키는 거고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은 커지는 게 완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점보다 완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완화예요. 아셨죠? 근데 15% 작게, 15% 크게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죠? 이거 외우는 방법. 조경, 용적률, 높이, 조용필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조용, 높일, 필, 조용필. 조용필 오빠한테 뭐 한다 했죠? 사랑의 전부처럼 몇 번? 115. 115가 뭐죠? 전부전화라고 내가 그랬어. 옛날에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요? 전부전화가 몇 번? 115. 전부가 뭐야? 조전, 축전. 결혼식 나갔을 때 제가 결혼식에 참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이고 보낼 때 삶과 조의를 표현하이다. 조전 있죠? 조전, 축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내려면 어디 치면 돼? 115 누르면 돼요. 그럼 거기서 조전, 축전 보낼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전부잖아. 조용필 오빠에게 사랑의 전부 115번을 눌러라.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었습니다.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아셨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것들. 이제 뭐가 나오죠? 자, 일정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이게 나와. 자, 뭐가 나와?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게 무슨 말이죠? 지역 및 지구가 뭐야?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구역, 또 결합건축구역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다 일정한 지역, 지구, 구역 이걸 다 합친 거야. 이런 데다 건축물 질 때는 어떻게 질 것이냐 이거죠. 지역이나 지구 안에다 건물 질 때는 함부로 짓지 말래. 자,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더냐? 건축물 제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넓게 짓지 말라. 넓게 짓지 말죠. 면적 제한. 일단 첫 번째는 면적 제한이 있어. 두 번째는 뭐죠? 너무 높게 짓지 말라. 무슨 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면적 제한과 높이 제한 이렇게 크게 두로 나눠집니다. 또 면적 제한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까? 여기 책에는 이렇게 잡아요. 면적 제한과 높이 제한이 있더라. 이때 면적 제한은 첫째, 너무 대제한에다가 넓게 짓지 말라. 무슨 제한이야? 건축물에다 짓는데 자기 짓고자는 대지에다가 너무 넓게 짓지 말래. 뚱땅하게 짓지 말래. 그게 무슨 제한? 그걸 무슨 제한이야 그럼?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대지에다 건물 너무 넓게 짓지 말아라. 뚱땅하게 짓지 말아라. 그 제한을 무슨 제한을 한다? 무슨 제한이란다? 이럴 수가. 다 배운 건데. 건폐율 제한이잖아. 건폐율. 무슨 제한? 건폐율. 나 돌아버린다. 건폐율이 무슨 뜻이었었어요? 건폐율이란 뭐보나 뭐야?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랬었죠? 이게 건폐율이잖아.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면적?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 뭐죠? 건축 면적. 하나의 건축물에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 외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 면적. 가장 바깥쪽 벽 있죠? 그 수평토 면적. 이걸 무슨 면적을 한다? 이걸 건축 면적을 한다.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너무 넓게 짓지 말라 얘기야.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일 때? 1000제곱미터일 때 건축 면적 얼마로 줬다? 500제곱미터로 줬다. 그럼 건폐율 몇 %다? 50%.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이퀄 50%잖아. 그럼 50% 이하로만 자라. 그럼 이거보다 더 넓게 짓지 말라는 얘기야. 그 밑으로만 자라. 이거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면적 제한이잖아. 그래서 건폐율은 너무 넓게 짓지 말라. 여기 있었죠? 자, 두 번째 뭐도 있었어? 너무 쭉쭉빵빵 짓지 말라.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그 용적률이란 또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 800 이랬었죠? 자, 그래 놓고 이때 용적률은 이 연면적이 뭐죠? 연면적이란 여기다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데 연면적이 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8월 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왜? 머리가 회전이 늦어서 그래. 빨리빨리 안 돌려서 그래. 아셨죠?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있잖아. 자, 1층 바닥 면적 있죠? 여기 뭐 있고 2층 바닥 면적, 여기 3층 바닥 면적, 여기 4층 바닥 면적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걸 다 더하면 뭐라 부른다? 연면적. 그럼 뭐하고 뭐의 면적이야? 대지 면적과 요 연면적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용적률.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일 때? 1000제곱미터일 때, 이게 1000제곱미터야. 이때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이게 동일하게 다 똑같이 올라갔다면 연면적은 얼마가 올라갔다? 2000제곱미터가 되죠? 그렇다면 결국 이때 용적률은 몇 프로가 된단다? 이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2000 곱하기 100 이코로 200%. 이때는 용적률 200%다. 따라서 용적률 200% 이하로 자라면 어떻게 자라는 얘기야? 이거 초과해서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밑으로만 자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게 바로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너무 쭉쭉빵 짓지 말라. 너무 넓게 짓지 마라. 너무 쭉쭉빵 짓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어. 세 번째 면적 제한에서 대지 분할 제한. 분할 제한이 뭐죠? 하나의 대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데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있는 대지. 건축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야.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무슨 법에서 다뤘어?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분할하는 거 함부로 분할하지 말라고 어디서 배웠는데. 국토기획법은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리고, 그죠? 맨날 그래도 앞에는 공부했어요.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 앞에는 공부했대. 앞에가 어딘데? 국토기획법 아니야? 그리고 뒤지라고 공부했다면서도 이거 물어봐도 몰라.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그거는 건축법으로 나가. 근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하라? 허가받아라. 어디 나오죠? 58페이지. 58페이지 몇 번? 5번. 맨 밑에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써 있죠? 그럼 거기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할 때는 뭐 받고 분할하라? 허가받아라는 거 거기 써 있잖아. 그거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분할할 때 허가받는 건 국토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이거는 건축법. 여기서 분할 때 요거야. 자, 분할되는 각각의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되도록 분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몇 가지가 있다고? 면적 제한은 세 가지야.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이게 뭐가 가능하다? 면적과 가능하다. 그래서 건폐율 제한은 건축 면적 너무 넓게 짓지 말라 이 말이고, 용적률 제한은 연면적 너무 크게 하지 말라 이 소리고, 분할 제한은 분할되는 면적이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건축면 되죠. 이 면적들이 있잖아요. 일정 면적 이상 돼야 되지.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 대지의 분할 제한. 그래서 면적 제한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높이 제한이 있네. 그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또 어떻게 제한할까요? 높이를 제한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자 크게 하는 거야. 첫째는 무슨 높이 제한이 있을까? 가로구역에서 높이 제한이 있어. 무슨 구역?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뭐죠? 가로구역이. 가로가 뭐야? 가로 했더니 가로 세로. 그거야? 가로구역. 이 가로자는 무슨 가짜죠? 거리 가짜입니다. 로자는 무슨 자야? 길로자입니다. 우리 가로수라고 있잖아. 가로수 할 때 가로자야. 가로수 할 때 가로.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그럼 도로로 둘러싸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지금? 하얀 게 도로입니다. 도로들이야. 그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어떤 게 가로구역이야? 요거들 있죠?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 부르죠? 블럭. 한 블럭, 두 블럭. 그죠?
그래서 저쪽 블럭, 두 블럭 지나서 우회전하세요 할 때 블럭. 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대의 구역. 뭐다? 가로구역을 한다. 여기다 건물 질 거야, 안 질 거야? 이거보다 다 있겠죠? 이 건물 짓 높이 얼마까지 쓰냐? 이게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뭐도 있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뭐로 위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1조 등의 확보라는 건 무슨 말이죠? 1조권. 1조권은 뭐야?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 그럼 우리나라는 왜 1조권을 따지죠? 굳이? 우리나라는 남반구야, 북반구야? 우리나라 현재 위치는 남반구야, 북반구야? 우리나라가 남반구야? 우리나라가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그쪽 저기 호주에 있어? 호주 쪽에? 남쪽에 있어? 적도에서 위쪽에 있잖아.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다? 북반구에 있는 거죠. 남반구, 북반구가 뭔지도 모르면 그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초등학교 배운 거야. 그럼 북반구죠. 북반구는 해가 저 꼭대기로 이렇게 지나간다. 남쪽으로 치우쳤던다. 지금 우리 현실 봐봐. 해가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치우쳐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정중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기울어서 넘어가잖아. 그죠? 어디 있으니까? 북반구니까. 적도는 정중앙에서 떠서 중앙으로 넘어가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이렇게 여기서 거기 넘어가. 근데 우리는 북반구니까 해가 남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쪽 쪽으로 특히 겨울에는 훨씬 더 내려가잖아. 그죠? 겨울에는 훨씬 더 내려가죠? 그러면 앞쪽에 남쪽에다가 건물을 너무 높게 져버리면 북쪽에는 어떻단 얘기야? 1년 내내 햇빛 한번 구경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일조권 침해라는 얘기죠. 그럼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에 건물 짓는 거 너무 높게 짓지 말라. 너무 가까이 짓지 말라. 저쪽으로 더 떨어져야 돼. 높게 질수록 저리 더 물러나야 돼. 뒤쪽에 있는 대지에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란다? 일조 등의 확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외울 거 없어요. 첫 번째 가끔 나 복잡하게 나고 아셨죠? 그래서 뭐 한다? 용어 정의를 외울 거야. 그래서 첫째 뭘 외운다? 첫째 면적 제한에서는 첫 문제에서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 이미 배우셨어. 국토법에서 그죠? 그거 적용하면 돼. 근데 대지 분할 제한은 그래서 따로 숫자들 외워야 돼. 그거 좀 이따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이때 건폐율을 계산하려면 대지 면적에 이게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건축 면적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따져야 되죠. 왜?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게 있고 대지면서 제외되는 게 있어. 모든 게 다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는 않아. 또 어떤 거 건축 면적도 어떤 건 건축 면적에 포함되고 어떤 건 제외되는 게 있어. 그래야 정확하게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건폐율을 계산하려면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용적률을 알아려면 뭘 알아야 돼? 연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뭐 대지 면적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연면적. 그 연면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뭐라 그러고 바닥 면적이 할게. 무슨 말이 나왔어? 바닥 면적. 연면적을 알아려면 뭘 해야 된다?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어. 그죠? 그럼 바닥 면적이 뭐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나와. 대지 면적이란 무엇을 말하고 건축 면적이란 무엇을 말하고 바닥 면적이란 무엇을 말하고 그에 따른 연면적은 어떻게 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되고 연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되는지 용어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대지 분할로 넘어간다. 아셨죠? 그래서 용어 정의들이야. 그래서 높이 제한과 관련돼서는 높이는 어떻게 재고 또 층수 계산은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다음 시간에 하나씩 정리하도록 한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쉬었다 가자.